이번에는 요양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가 나면은 가장 먼저 산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답하죠. 이거 뭐 평소에 산재 당해본 적도 없지, 주변에 누구 모씨가 산재 당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사람도 사실 나중에 기억 안 나지. 내가 보상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게 사실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요양 신청은 어느 병원이나 내가 요양하러 갔을 때 가면은 이제 대부분의 병원, 뭐 개인 정형외과에도 가도 산재 지정병원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한의원도 다 되고 있죠. 병원에 가면은 원무과에 가면은 그 산재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가가지고 저 산재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절차를 밟는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요양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양신청서를 세부를 받으셔가지고, 세부 원무과에 가면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뭐 근로복지공단 그 홈페이지를 가든지 노무사 홈페이지를 가든지 보면은 대부분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를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그 어떤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가서 그 사업주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확인을 받고 다음에는 본인 도장 찍는 데 있거든요. 본인 도장도 찍고 세부에 똑같이, 그래서 병원 업무과에 갖다 주고 그 진단서를, 소견서를 발부 받으십시오. 뒷면에 소견서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치 선생님이 상병명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치료를 얼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관할보상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요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사업주가 산재 처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이러면 산재 은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하면 요청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의사 소견을 받고 본인 도장 찍고 근로복지공단에 뭐 사업주가 이래서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 이런 사유서를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진정서로 제출하면은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사업주가 그 사업주 확인란을 도장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산재가 처리 안 된다는지 이런 걱정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겁니다.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일반적인 재해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이제 과로성, 그 누구나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재해가 있거든요. 뭐 평소에 항상 그 뭐 8시간씩 일했는데 재해 발생 전에 갑자기 업무량이 폭증해서 뭐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다가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내지는 뇌출혈이 발생했다. 뇌경색이 발생했다. 그럼 업무 수행 중이 아니니까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본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든지 급격한 스트레스가 쌓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어떤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라든지 내지는 어떤 업무가 증대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출퇴근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좀 수집을 해서 좀 입증을 최대한 해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최초 요양 신청 당시에 같이 제출을 해주면 아무렇게나 이제 일 처리하는데 좀 빠를 것이고 공단에서도 판단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 꼭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참고 자료라든지 증거가 되기 위해서 목격자 진술서라든지 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근부, 임금대장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일상적인 그 외상성 재해도 마찬가지로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재 처리를 하는데 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 신청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양 신청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에는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너는 일도 못하는데 응?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받으냐? 내 생계가 걱정되잖아요. 처자식 어떻게 손가락 빻을 수 없잖아. 그랬을 때 휴업급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휴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